19번 볼까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중복조합 얘기 해봅시다. 19번. 지금 상황을 보니까 A, B, C라는 서로 다른 책장이 같은 종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같은 것을 나눠 넣겠다. 둘 중에 하나죠. 중복조합 아니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데 이 문제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풀기에는 너무 좀 분류가 많다. 중복조합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 12개를 넣을 거야. 그럼 너한테 들어가는 것은 X. 이렇게 쓰죠. 너한테. 물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1, 1, 10 안 되지. 2 안 되지. 그럼 어디서부터 되는 거야? 여기가 6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얘 합이 6인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뭐 1, 5, 6, 2. 근데 한도 끝도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어렵죠. 너무 길다.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X와 Y와 G가 얘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1개 이상 넣어야 된다고 그랬고 6개까지밖에 못 채운대요. 공식을 쓰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 또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공식을 쓰면 3의 2치 12 빼기 3이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빼야 돼. 뭘 빼야 되냐 하면 요 어떤 자리인가 6개가 들어간 경우랑 7개가 들어간 경우는 아니지. 7개가 들어간 경우랑 8개가 들어간 경우랑 9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건 10개가 들어가는 것도 세버렸거든. 이거 빼야 돼. 뭐 또 곱하기 3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냐.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그치? 왜냐하면 이쪽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 그래서 아이디어의 근간은 이렇게 가자.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을 쓸 때 가장 간단한 거는 이 변수가 뭐뭐 이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좀 편해. 뭐 0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을 왜 안 썼냐? 너무 당연하니까 안 쓴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없다면 이게 1부터 다 그러겠어. 채우는 건 뭐 마음대로야. 10까지 가능할 때는 그냥 중복조합을 써도 되지만 이게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로 공식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됐다. 이럴 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복조합의 대칭성을 활용한다.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복조합의 대칭성을 쓴다. 대칭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대칭중복조합? 여기 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음한인 정수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음한인 정수꼴을 최대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하고서 이렇게 써보자고, 9. 너 라지 X, 너 라지 Y, 라지 G, 이거 9다. 이렇게 써주자고. 이렇게 썼으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G도 그렇고, 0 이상 5 이하. 이렇게 이제 쓰면, 이게 그냥 같은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바꿔주자고. 우선은 바꿔주자. 뭐 똑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해봤자,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 3의 H 9에서 이게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다 빼야 되는 거니까 같은 맥락 이렇게 쓰기는 좀 귀찮다라고 할 때 어떻게 넘겨주면 되니? 5-알파를 X라고 하고 이렇게 5-베타를 Y라고 하고 5-감마를 G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5-알파 5-알파, 5-베타, 5-감마가 9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6이다. 알파, 베타, 감마가 요거 똑같죠. 0 이상 5 이하.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3H6에서 빼야 될 게 단순하다고. 왜 그러냐면 6이 되는 거. 6빵빵, 빵6빵, 빵빵6. 이 세 가지. 괜찮아? 맞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라고. 정리하니까 얘는 얼마? 80, 28, 25. 이렇게. 그러니까 왜 중복조합의 대칭 또는 대칭 중복조합이 뭐냐?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제약 조건이 한정적이라서 얘가 택도 없을 때. 여기까지 너무 멀어. 그죠? 이걸 지금 해결하기가 바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외워서 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억지로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하면 이게 3개짜리니까 15에서 9 빼는 만큼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15에서 9 빼는 만큼. 근데 그거 말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기억해줘. 이거 대칭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한다. 알았죠? 다시요. 뭐뭐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관없는데 이 작거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7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전체에서 8일 때 9일 때 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죠. 그때는 돌이켜 생각하라고. 돌려 생각하라고. 대칭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빼야 될 게 편하게 나온다. 됐죠? 이렇게 정리한다. 여기 19번.
그다음에 18번은 좀 생략을 하고 17번 가봅시다. 17번. 너희들한테 또 복습. 통계적 추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뭐라고 썼니? 외워야 돼. 외우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런 류의 문제를 이제 풀려지는 건 대부분 연립방정식 문제다. 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추정 문제는 그냥 외워서 간다. 자, 문제 봐요. 거기 보면 토마토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토마토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토마토 무게의 표본 평균이 x1 바다. x1 바 마이너스 통계적 추정. 여기는 신뢰 상수 또는 신뢰 개수가 필요한데 밑으로 가보니까 95%의 신뢰 상수가 1.96으로 주어져 있다. 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라고 봐야지.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내 책에 뭐라고 돼 있어? 네가 A고 네가 B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외워서 그냥 챙겨서 넣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이 바뀌죠.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토마토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4n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토마토 무게의 표본 평균이 81.96이고 81.96 마이너스 1.96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루트 4n 그러니까 2루트 n 이게 이렇게 바뀌죠. 얘는 표본의 크기가 그렇다. 근데 얘는 바뀜이 없어. 그냥 같은 집단에서 얘기야. 그냥 이건 뭐 또 81.96 플러스 1.96 곱하기 2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자, 연립방정식 문제고 네가 C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니? 여기가 83.9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풀이가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A와 X바를 찾으래. 근데 조건이 하나가 뭐가 또 붙어 있을 거야. 뭐가 붙어 있냐면 야, A하고 C하고 B가 등차 수열이래. A하고 C하고 B가 이 C가 A 플러스 B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식을 바꿔볼게요. 이 C가 그러면 C는 누구에 의해서 찾아? 너에 의해서 C를 찾을 수 있어. A와 B는 어디서 찾아? 이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값은 그냥 2X라는 걸, 이 X1바라는 걸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럼 문제풀이의 절차 얘부터 보자고. 83.92에서 81.96을 빼면 1.96이죠. 이게 1.96. 이 자리가 1.96. 1.96은 1.96 곱하기 2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따라서 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죠. 2 이렇게. 그럼 네가 2면 이쪽으로 와봐. 이 자리가 그냥 1인 거야. 1. 그러니까 81.96에서 1.96을 뺄 거니까 C가 얼마란 얘기예요? C가 그냥 나오는 거죠. 80이라고 80. 그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80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x1바의 2배야. 그러니까 x1 바도 얼마인 거예요? 80인 거죠. 그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근데? x1 바와 a를 더하자고 그랬어요. a는 요 녀석이니까 a 값은 그럼 얼마냐 여기다 써주면 a는 80 빼기 얼마야 요게? 요게 얼마였니 요게? 이거 2였나요? 3.92. 그리고 x1 바가 80.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값은 160 빼기 3.92다. 806, 156.08. 이렇게. 17번. 외워서 가는 거야. 알았지? 17번이고요. 16번의 별표하고 메모 좀 할래요? 어떤 메모를 하냐면 2019년 9월 작년 거예요. 15번 나영 말고 가영. 문제를 꼭 풀어본다. 그러니까 이런 좌표계의 문제에서 되게 독특했던 문제는 그 문제였어요. 오히려 작년에 21번 이런 문제보다 더 아이들이 당황했던 문제가 바로 이 좌표 문제였거든. 어쨌든 16번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한꺼번에 물어볼 거고 서로 역함수 관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성, 맞아? y는 x에 대한 대칭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번 문제는 결국 원함수와 역함수의 대칭성,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이렇게 연결되는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네, 되게 중요한 문제다. 한마디로 또 덧붙이면 니네 저기 오늘이 몇지? 17일 남은 거냐 우리? 우와 씨 17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종강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수업하지 말라고 자꾸 나와가지고 다음 주 종강을 기획해 볼게요. 왜냐면 30일 날이
마지막 날이긴 한데 수능 전 일주일 동안의 수업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나왔어. 현장 수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23일 날 종강으로 잡을게요. 그냥. 이거 우리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하프 모의고사인 1750이 10회분까지 있는데 오늘 내가 7회 8회를 줄 거고 다음 주에 9회 10회를 줄 거고 대신 오늘 킬러 없는 모의고사는 안 줄 거예요. 킬러 없는 모의고사는 오늘 안 줄 거고 오늘 드리는 게 대치동 S9회 아까 내가 하나 빼라고 그랬죠. 그랑 그다음에 시크릿 시즌 3 1회 이렇게 해서 일반 모의고사는 2개를 또 드릴 거고 다음 주 수업용.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 우수문항 발췌해가지고 손글씨 해설집 만든 거 오늘 이제 드릴 거고.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월 모의평가 변형 자료를 2회분, 원래 2주에 걸쳐서 주려고 그랬던 걸 다음 주에 한꺼번에 줄게요. 9월 모의평가를 1번부터 30번까지 딱 그대로 변형시켰어. 그러니까 아마 완성형 모의고사를 올해 우리가 봤던 게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변형한 걸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드리면서 남은 10일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10일 채 안 될 텐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다음 주에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시간 아닌데 수험장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 마스크야. 잘 들어. 본인이 그동안 썼던 마스크 중에 제일 편한 마스크가 뭔지를 오늘부터 체크하세요. 나는 이 마스크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KF94? 74? 이런 번호가 붙어 있잖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좋을수록 속에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너무 간지러워. 미칠 것 같아. 뭐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편하다. 숨쉬기도 편하고 가장 나한테 잘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앞으로 계속 쓰시고 그 다음에 수험장에 가져갈 때도 그걸 써야 되는데 나는 최소 3개 이상 준비해 가라고 얘기를 할게. 3개. 왜 그럴까? 이거 막 끊어지고 그러잖아. 어느 날. 시험장에서 끊어지면 진짜 짜증나죠. 귀에다 막 묶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되게 신경 쓰이고 다른 거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쓰는 거랑 또 다르면 이 이질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쓴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뭔지를 오늘부터 다시 체크해서 한 3, 4일간 보고 결정해. 난 이 마스크를 쓸 거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그걸 쓰고 수험장에 가져갈 건 최소 3개 무조건 가지고 있으셔야 돼. 마스크. 아셨지? 이게 올해 수험장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못 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면 옆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써야 된다고. 그런 상태. 그리고 칸막이 시험이 좀 처음 시행이니까 칸막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연습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 이슈가 가장 클 거다 올해. 수험장에서 마스크를 끊어져가지고 언절부절 못하는 애들을 보게 될 거다 그 자리에서. 아무튼 넘어갑시다. 가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 어떤 아이들은 수능이 연기되지 않겠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렇게 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그럴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12월 3일 날 수능은 지진이 나지 않는 한 변함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자, 넘어가시고요. 16번 갑시다. 이제 봐봐. 자, 여기 함수가 2가지가 있네? 2 종류가 있네? 이 녀석 지수함수. y는 2x 플러스 6이다. 여기가 7이겠죠, 7.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납작하게. 그죠? 여기 이제 y는 로그 4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같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너랑 연결한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너는 y는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죠. 수직. 결론은 뭘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누가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지금 이 녀석의 두 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뭐가 돼요? 여기에 딱반. 수직 2등분이 되지. 그러니까 네 길이랑 똑같으면서 수직이니까 이 점 A와 이 점 B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이 문제
킬포인트지, 킬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긴 한데 이거지. y는 2x 플러스 6의 역함수 가 b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역함수와 너와의 교점을 찾으면 문제는 풀리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된 거죠. 역함수를 구하면 y-6에다가 2x니까 x, y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그래서 y는 밑이 2인 x-6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과 저기 있었던 원래 y는 로그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4의 x 플러스 6이 서로 같게 되는, 그랬으니까 로그 2의 x-6이 로그 4의 x 플러스 6 뽕! 만족한 x를 찾아라.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얘 진수 조건이 있으니까 x는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x는 6보다 커야 된다. x는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x는 6보다 커야 된다. 근데 여기 잠깐 봐요. 밑이 서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제곱,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큰 걸로 맞춰줘, 보통. 그러니까 x-6의 전체 제곱이 x 플러스 6이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x 플러스 6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x는 3이거나 10인데 3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의 좌표가 10, 10을 여기다 대입하면 16, 2다 2. 그럼 a라는 녀석의 좌표가 2, 10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넓이 그럼 AB의 길이 요거부터 이제 구하시는 것보다 이 녀석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죠. 10,2와 2,10 이렇게 정리하면 루트 64, 64 이렇게 되니까 8루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를 보면 너 이제 m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 6,6이다. 짠, 6루트 2. 6루트 2, 8루트 2. 그래서 답은 48이야. 이렇게. 답은 48. 여기 16번입니다. 됐죠? 그리고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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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x 2분의 파이. fx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x 여기 탄젠트 x-4분의 파이 x-4분의 파이 여기 사인 요거 좀 문제가 당황스럽죠. x 플러스 4분의 파이 분의 1 플러스 k다.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거 치환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과 친구들은 뭐 미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미분으로 못 풀잖아. 그죠? 관찰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x 플러스 4분의 파이와 얘네 둘 사이의 각의 관계. 그러면 빼보는 게 맞죠. 이렇게 빼보면 여기 서로 2분의 파이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소스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마리를 잡았다면 x-4분의 파이를 여기 세타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고, 그럼 주어진 함수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탄젠트 D가 세타 플러스 여기가 뭐가 되겠어? 사인에 이 자리가 이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뭐니? 요거 기억해야죠. 사인에 만약에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에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붙으면 사인 코사인이 바뀐다. 그죠?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세타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때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지금처럼 주어진 세타는 이게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지만 얘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각인 것처럼 놓고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1사분면각, 1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얘가 2사분면의 각이니까 얘가 양수잖아. 그 양수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게 부호가 안 바뀐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요건 마이너스가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는 표현이 맞겠지. 이렇게. 그죠? 얘를 2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해야 되니까 얘는 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가 양이면 안 되니까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써주는 거야?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분의 1 플러스 k다라고 써주는 순간 또 두 번째 공식 있죠.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이 1이다. 양변을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1이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오케이. 뿅. 맞아. 이런 이야기.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뭐라고 바꿔줘야 돼? G 세타는 끝까지 가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은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맞지? 맞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자,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치환하지. 한 번 더 치환해. 이걸 뭐 HT 이렇게 씁시다. 뭔데? 탄젠트의 세타를 T라고 놓고 가자고. 그럼 HT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때 T의 범위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괜찮을까요? 맞지? 그런 상태. 정리하면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꼴이니까 최대 최소는 이제 끝값과 극값에서 결정되는데 이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은 그냥 얘 미분이 0이 되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지.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미분으로 풀면 되죠. 이거 0이다. 유일한 극소값이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거고.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갖고. 그럼 얼마니? 4분의 1 마이너스 1 하니까 K 플러스 4분의 3. 그때 최소값이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는 4분의 5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너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 기준으로 1까지 이렇게 잡아서 너가 바로 최대 최소를 결정한다. 그럼 최대는 여기 있다.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K. 그러니까 K는 4분의 17. 이거야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 대칭축. 더 먼 곳 찾아야지. 최대 최소 그냥. 그래서 치환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 꼴이다.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고 한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 거. 아무튼 저 정도까지. 최대 최소 문제를 2차 함수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15번 기출 변형. 14번 갑시다. 14번. 14번이 나는 선생님이 봤을 때 14번의 오답률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힘들었다면 나는 오히려 13, 14, 15 이 중간 난도 이쪽에서 뭔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4번 봅시다. 14번. 이거 좀 지울게요. (14) 번이요. x가 1, 2, 3, 4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유한집합의 대응관계 합성함수 뭐 혹은 역함수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이런 것들은 필수죠. 필수.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전략적으로는 요 메모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이렇게 메모할까요?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원함수를
해석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합성이 주어졌다고 해서 합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몰입한다기보단 그 합성의 성질을 통해서 원함수의 대응 관계를 대부분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 역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족권에서 FF1이 2가 되면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가 2개 이하가 되는 그냥 F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F. 그래. 다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이게 이제 가족권은 뭐라고 돼 있어? F1이 무조건 2로 꽝 하고 이제 대응돼야 된다. 근데 이제 주어는 또 fx야. ffx가 아니라 fx의 치역이 이제 2개 이하다. 치역의 원소가 2개 이하가 되게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f의 개수를 세워라. 14번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응? 근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틀렸어요. 뭔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얘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 기준을 잡아야지 얘를 분류해서 풀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이 절차를 따라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F1인 겁니다. F1. F1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F1이 만약에 1로 간다. 만약에 말이 안 되지. 왜 F1이 1로 가면 말이 안 되냐면 봐봐. 1이 1로 갔어. 그럼 F1이 2로 가야 되니까 봐봐. F1이 2로 가야 되니까 F1이 2가 되는 거야. 어떻게 F1이 1로도 가고 2로 이런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F1이 그냥 자연스럽게 2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얘는 F1, 그러니까 F2도 2로 간다는 얘기죠. 이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1, 2, 3, 4에서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건 1, 2, 3, 4에서 나도 너에게로 가고 너도 너에게로 가면 조건 만족하냐고. 이건 만족하죠. 그런 F의 개수를 찾으래. 근데 얘가 치역의 개수가 2개 이하래. 그럼 첫 번째. 그 함수의 치역이 한 개인 경우. 한 가지죠. 한 가지. 여기로만 가면 되잖아. 다. 그죠? 이제 두 번째. 치역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따져야 되죠. 요게 이제 문제지. 그럼 치역에는 2가 반드시 포함되니까 치역의 원소가 2하고 1이거나 치역이 2하고 3이거나 2하고 4. 얘들의 뭐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그러면 1, 2로 가냐, 2, 3으로 가냐, 이거로 봐야 되지. 요 케이스가 뭐냐, 이거. 그러면 3, 4가 어디로 가야 되니? 그게 중요해. 3, 4는 여기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1 아니면 2, 그래서 중복 순열의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치역의 원소의 수를 딱 정해놓고 뭔가 문제를 만드는 건 중복 순열로 키워드가 만족되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왜 조심해야 되냐? 치역이 2개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이 이쪽으로만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했는데. 그걸 빼야 된다. 너한테로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몇 가지요? 3가지야. 근데 얘랑 대등할 수밖에 없다고.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너는 9가지다. 이렇게. 그렇죠? 2, 3으로 가더라도 두 가지 너에게로만 가는 걸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대등한 케이스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면 9가지다. 총 우선 10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1이 만약에 3으로 간다. 이렇게 봅시다. F1이 3으로 가. 그럼 가능할 거냐? F1이 3으로 가니까 FF1 하는 3. 이게 2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여기가 1, 2, 3, 4에서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갔어.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갔어. 그럼 얘는 벌써 치역이 2개죠. 그러면 나머지 원소 2, 4가 치역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치역이 2개인 상태. 그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그러니까 넌 총 4가지다. 이렇게 써야지. 그죠? 그다음 마무리. 네 번째. F1이 4로 가는 케이스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거죠.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 왜 그럴까?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주어졌는데 1이 4로 갔기 때문에 4는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벌써 치역이 2개라고 이렇게. 나머지 2,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래서 4. 총 경우의 수는 다 이제 뭐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은 18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합성이 들어가면 이제 벌써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아 보이는 14번이었고요. 의외로 너희들이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건 13번. 13번은
소위 격자점 문제인데 이 격자점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쓰기 좀 애매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목표가 사실은 격자가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원함수와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특징, 이건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 13번이. 그래서 13번 문제는 뭐랑 연결성을 가진다? 뭐 전혀 달라 보이지만 16번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기억할 수 있느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증가, 감소,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로그 함수를 만듦,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있다. 요 이야기. 13번이요. 오늘은 13번까지 요건 설명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문제는. 여기는 13번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봐. fx가 있는데 그 fx는 2의 x-n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2의 x-n이다. 두 개의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gn이라고 하자. g의 6과 g의 12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의 6과 g의 12의 값을 구하자. 다시. 원함수 fx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 그러니까 영역의 내부라는 표현이 교육과정상 지금 사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대체할 만한 단어를 찾지 못한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의미는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찾을 거야. 가조건, 요게 이제 킬포인트야. x좌표와 y좌표 같다. 옆에서 쓰십시오. y는 x 위에 점, 그냥. 아,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 y는 x. 이거 결국에는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그냥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증가하는 형태니까. 아, 역함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나조건, 그 위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된 거라고. 야,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잡자. 아무리 네가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도 이거야. y는 fx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원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어진 함수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n이 있을 거고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네가 원함수가 있을 거고 네가 역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질 텐데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서의 뭐 정수점의 개수는 여기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굳이 역함수를 왜 구할까 이거죠. 역함수는 필요하지 않다. y는 fx와 y는 x의 교점 사이의 정수점 개수 찾으면 되는 거야. 역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봐야지. 그죠? 그걸 문제에서 제대로 해석했냐 못했냐 이거라고. 게다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G6 다시 말하면 이제 N이 6일 때 fx는 2의 x-6이고 금방 봤듯이 이 녀석과 y는 x와의 교점 사이에 있는 정수점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세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킬포인트가 얘야. 사실은 이 문제예요. 이거는 부등식의 기하적 해석. 부등식의 기하적 해석. 이번 6평 문제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6평 21번 있었죠. 좌표 두고 뭐 기록에 따지는 그런 류의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지금의 패턴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아 그래? 자 우선 봐. 그려봅니다. 하나, 둘.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죠, 여기. 점근선이 있다. 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점근선이 있고요.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 바로 y는 fx다. 그리고 여기 y는 x가 있다. 이렇게 y는 x 이렇게 딱. 그래서 뭘 찾아야 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점이 몇 개야? 그거 찾으라고.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자, 봐라. 내가 왜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절편 있잖아, 절편. 이 자리가 뭐냐면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짠. 얘가 최초로 가지게 되는 정수점 위치는 마이너스 5에서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점근선 안쪽에 최초 5. 그럼 여기 뭐? 4, 3, 2, 1, 0 이렇게 잡히죠. 4,4 마이너스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1 0,0. 그럼 이제 너희들 뭘 해줘야 돼? 이쪽에 교점이 필요하지. 2의 x 마이너스 6하고요. x라는 녀석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이게 안 풀리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x에다가 적절히 값들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2일 때, 3일 때, 4일 때 특징들을 따지라고.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나 어쨌든 정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x에다 2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네가 2니까 얘는 어쨌든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 점은 주어진 영역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럼 당연히 1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그죠? 3을 보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2. 여전히 이쪽이 커. 그러니까 3일 때도 여전히 네가 크다고. 포함되죠. 4일 때 봐봐. 4.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4죠. 그럼 4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제가 올라가니까 얘는 여기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돼? 3까지 포함돼. 뭐 한 거지 지금? 3하고 4를 대입해서 크기 관계 비교한 거야. 엇갈리는 위치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영역으로 봐야죠. 영역으로. 그래서 3까지죠. 3. 그래서 3,3, 2,2, 1,1, 0,0부터 마이너스 5,5까지 해서 저 점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세면 되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거쳐서 0, 1부터 3까지. 그럼 몇 개야? 4개, 9개네요. 그래서 G, 6이 9개다.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여기 있어. 글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그려서 표현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려서. 그래서 소위 격자점의 개수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의 교점의 위치를 또는 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그래프 문제다. 그래프 문제. 그럼 n이 얼마일 때 물어봤니? 12일 때 물어봤으니까 그때 fx는 2의 x-12예요. 그 녀석과 y는 x와의 교점, 부등식을 좀 기하적으로 해석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리겠다. 하나, 둘 이렇게. y는 x가 무조건 중요하겠구나. 근데 너의 저기 점근선이 밑으로 쭉 깔리죠. 이제 마이너스 12. 아까처럼 그려내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하겠죠. 그치? 마이너스 11부터. 이건 자명한 거잖아. 마이너스 11은 포함 안 되니까 마이너스 1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여기 12개라고 12개. 그리고 그 격자점도 12개. 그럼 이쪽을 뭐라고 잡아야 되냐? 2x-12와 x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x에다 4를 집어넣어봐라. 딱 떨어져요. 여기도 4, 여기서. 얘는 교점이 있는 거죠. 어디서? 4에서.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가능하죠. 여기 4개, 여기 12개, 16개. G의 12는 16. 이렇게 이제 끝나서 16과 9 더하자 25.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은 결국엔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는가로 구분되죠. 12번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하니까 정리하시고요. 우리 뒤로 가서 시즌2 3차 드렸었니? 지난 시간에? 맞니? 시즌2 3차 다른 모의고사 맞죠? 여기 좀 차분히 볼까요? (30번은) 좀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은데 이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핵심 포인트 잡고 딱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30번 지웁시다. 시즌2 세 번째 30번이요. FE가 0인 것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와 3차 함수요. 실수 t에 대해서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아까 봤던 거네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fx에서 뭘 빼? t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 녀석이 미분 불가인 점의 개수는 이미 우리가 아주 누누이 많이 보던 거다. 그 녀석을 gt라고 할 때 그 gt가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t가 마이너스 루트 3인 부분과 t가 루트 3인 부분에서 얘가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불연속. 갑자기 변한다고요? 이미 머릿속에 뭘 그려줘야 될까? 쟤들의 설명은 이거다.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갑자기 변하는 위치. 이건 대부분 뭐야? 극값이나 불연속점이나 접점 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 지금 평행에 그려지니까 접점 극값 얘기야. 이거 3차 함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갔었어야 돼.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갔었어야 되나? 그냥 3차 함수가 지금처럼 있어서 비율 관계로 그릴게요. 이렇게 표현되는 3차 함수가 있고 너의 극대값이 루트 3, 극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요?
F2가 0이래. 그럼 여기가 1지 여기가 1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죠? 어딘가 2가 있겠네.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냐. 이제 여기서 한 고비가 넘었지만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옆에다 쓸게요. 이거 인수 문제예요. 인수 문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하려면 인수가 2개 이상 돼야 돼. 함수값이 0이라면. 자, 다시. 자, fx라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만약에 절대값 씌웠다. 이제 아이디어. 얘가 만약에 x는 1에서 다시 f1은 0인데 x는 1 그 자리에서 이게 미분 불가능하다. 만약에 f2는 0인데 그 녀석이 x는 2에서 미분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fx는 이런 꼴이란 얘기야. 인수가 얘는 2개 이상. 3차니까 3차라고 얘기할게요. 3차니까 얘는 그냥 여기까지. 얘는 하나.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처음 보는 거냐?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있고 요거 잘 봐야 돼. 2-x 별표. f2-x는 y는 fx를 이렇게 해야죠. fx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x는 1에 대해서 이거 잘 봐. 대칭시킨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씌운 놈이 무조건 미분 가능하대. 그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추측을 해봐. 하나하나 추측을 해보면 이쪽으로 봐봐. f에 2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f2가 0이면 2라는 인수를 하나는 가지고 있겠지? 그죠? 그런 상태. 그럼 얘는 f0을 좀 생각해보죠. f0이 뭔데?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라고요. 그럼 f가 0일 때도 얘는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얘가 설명하는 게 도대체 f2,0 그랬으니까 응? 이 안에 x-2란 인수가 2개 이상은 생겨야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 그럼 다시 f2도 0이어야 되고 f0도 0이어야 되고 3차 함수가 2에서도 어디서도 0에서도 0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 잘 보라고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대칭 이동시켜도.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1.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fx가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점대칭. 1에 대해 대칭이 되게. 느낌 잘 보라고요. 1에 대해 대칭이 되게.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그럼 이 녀석을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 둘, 셋 뭘까요? 곱하면 2차가 되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하지. 이 6차식이. 결론은 무슨 얘기야? 아, fx가 최고 차이 개수는 사실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x, x-1, x-2란 인수를 갖는 걸 이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간 거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얘 봐봐. 요 자리가 0이고 요 자리가 1이고 요 자리가 2라는 거야, 2. 그럼 너희들 요게 뭐 1대 루트 3인가 뭐 이런 거 알잖아. 1대 선생님 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x는 k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가. 너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극대 극소의 값이 루트 3이다라는 걸 활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혹시 이쪽 비율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또 문제 풀다 보면. 몇 번 써드렸는데 미분하라고 그냥. 오늘은 그럼 헷갈렸다라고 치고 미분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그럼 네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x는 3분의 너의 절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니까 이거 3이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꼴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봐요. 여기에 위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루트 3 대 1인 거잖아 이게. 여기의 길이가 1인데 1에 루트 3분의 1 배니까 맞죠? 여기. 그럼 이 자리는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결론적으로 주어진 함수 f에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비율로 보겠다 그러면 이게 루트 3대 1이니까 너의 길이 루트 3분의 1이라서 이게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 게 너무 명확했다 하고 대입해서 가도 되고, 시험 시간에 좀 불안하면 이거 뭐 미분하고 정리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낭비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고 사실은 비율 관계를 쓸 수 있었다.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K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그냥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K 너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빼기 1, 여기가 루트 3분의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너 그냥 3분의 2 루트 3분의 1, 이거 루트 3. 그죠? 그럼 K는 2분의 9네요. 2분의 9. 이렇게 정리하면 fx는 2분의 9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다. f3의 절대값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2분의 9 3 2 1 27인가요? 답은 27. 이렇게 정리. 이 그래프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를 빠르게 좀 유추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위치, 아까 중간에 말을 좀 잘못했나? 함수값이 0이 되는 위치를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네. 지금 보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위치가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가 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준 건데, 대칭 이동을 통해서 또는 대칭 변화를 통해서 얘들의 인수가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에 대해서 대칭인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좀 빨리 찾느냐, 요 표현이었던 거예요. 요 표현. 그러니까 다시 F2일 때도 0이야. 2일 때 0이야. 만약에 얘가 2에서 인수를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0에서 인수를 또 2개를 가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런 상태.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 2. 그럼 어딘가 2가 아닌 곳에 뭐 알파가 있을 건데, 얘를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좀 고민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아니라면 그리고 무슨 점을 찾으셨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2에서 0이 돼야 되겠고, 대칭 위치 1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면 너도 2차식이 나올 건데, 하나만 남으면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0인데 여기가 3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얘를 1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겠어? 1인수 하나인 게 또 생기잖아. 여기. 그럼 말이 안 된다. 결국엔 얘가 너도 1에서 인수가 필요하니까 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위치로 끊어져 있는 게 fx다. 뒤집어도 그러니까 네가 0, 1, 2를 갖게 되는 거니까 0도 제곱이 있겠고 1에 대한 것도 제곱이 있겠고 2에 대한 것도 완전 제곱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마지막 킬포인트죠. 얘가 해석이 잘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는 그냥 계산인 거라서. 그죠? 그런 얘기. 어쨌든 요거 30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했고, 29번이 좀 어렵죠? 29번 잘 풀었나? 29번 봐봐. 29번 잠깐 쉬었다 가죠. 이건 30번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29번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